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아시아 평화 분쟁 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계신 전용준 교수와 함께 공공관리 갈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갈등 영향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절차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3자 조정위원회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지 좀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도 할 테고요. 여러 가지 조정안도 나타날 테고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서로 간에 이제 존중을 해가면서 서로 이해 폭을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협상인 거고 나머지가 이제 조정이나 중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협상하고 조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협상 같은 경우에 보통은 많은 시민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이제 익숙한 협상이라 함은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것에 훨씬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협상이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신 협상은, 협상 쪽에서는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분배적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배적 협상.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공정하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한 그런 양하고 이쪽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한 양이 기준이 다르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시간 기준으로 반반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슈 중심으로 반반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협상에서 다루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유엔에서 저개발 국가들에서 바닷속에 있는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산업 발달 정도가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큰 기술과 돈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건데,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하겠죠. 근데 한편 여기서 다 갖고 가면 이쪽에서는 벙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기술적으로 다 탐사도 하고 방안도 마련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고르면 그 중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개발하는 반씩 나누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반씩 나눌 때 선진국의 기업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하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좋은 광구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별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걸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아닐까? 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선진국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선진국도 참여를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건 다 일러주지 말고 좋은 것부터 서로 나눠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원칙에 이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개발도상 국가들은. 그러면은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정보 공유를 한다라고 해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0%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서 우리는 제일 좋은 두 가지를 나눠 갖기 위해서 내놨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분배를 제대로 하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 그 개발한 이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쨌든 두 개를 무조건 내놓는다. 그 대신에 선택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기관이 먼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선진국 대기업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만약에 내놨다. 그러면 나쁜 게 자신들한테 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 두 개를 내놨을 때보다 본인들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거 두 개를 내놓게 되겠고, 하나는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만든 기구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이 선진국의 그 대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양쪽 모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분배적 협상. 예, 이게 분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협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종류의 협상은 이제 통합적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이제 파일을 나누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파일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일을 더 키워서 나누는 그 기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각자 가져가는 걸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통합적 협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측이 서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 치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이 통합적 협상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같이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전소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변전소를 지어야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는 변전소가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지으려고 한다라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돼서 양측이 대화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주장은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변전소가 더 필요하냐, 이해할 수가 없다 였는데, 과거 한전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화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관점에서 그 대답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한전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왔냐면,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인구를 봤더니 정말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 이 지역의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는 줄더라도 1인 가구가 더 빨리 늘어나서 가구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자, 변전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같이 그러면 가장 좋은 입지를 찾아보자라는 때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TF가 한전하고 주민들과 같이 구성이 됐고요. 3개의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 3개의 후보지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곳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보통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에 도달해 보니까 도리어 기업의 예산을 줄여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됐냐라고 이제 자신들도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당초에 생각했던 입지는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주민들과 같이 찾아낸 곳은 평지여가지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한전도 예산상의 이익이 생겼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입지로 가게 됐으니까 자신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물론 당초 양쪽이 주장했었던 기존의 입지에 지어야 된다라든가 기존의 입지에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 두 가지하고는 무관한 제3의 결론이기는 한데, 그러네요. 예, 이 제3의 결론이 양쪽이 진정으로 원했던 거, 한전은 이 지역에 변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 주민들이 수용 가는 곳에 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전은 경제적으로 압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파일을 키워서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협상.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협상이 끝나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주민과 예를 들면 한전과 당사자끼리만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통합적 협상을 이끌어 준 게 이제 조정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한 역할이 뭐였냐면 당초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분들이 왜 대화가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서 그걸 파악해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문답 방식으로는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보게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제3의 이제 조정인들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변전소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협상의 방법을 활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정인들이 그 방법이 먹혀들도록 하는 역할을 한 조정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조정이 먼저 되기도 하고 같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조정인이 없으면은 당사자들끼리 해서 요거를 다 하실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근데 보통은 뭐 분배적 협상이라던가 어떤 경우에 분배적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혹은 통합적 협상은 어떤 경우에 파일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사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처음부터 하기는 되게 어려우시고요. 다만 이런 조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인이 없어도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정과 협상의 이제 과정은 분명 이제 소통의 절차일 텐데 이 소통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협상과 조정의 절차들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갈등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